하동군이 지역 곳곳에 산재한 다원들의 가공 상품을 한데 모았습니다. 차 판매장과 카페가 개장한 것인데 군은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엑스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항공업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신규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국비를 4년간 100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 구인난을 겪는 진주와 사천 지역 항공산업에 활기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용이 금지된 올무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남해에서는 유해동물 포획에 나섰던 사냥개가 올무에 걸려 크게 다쳤는데 주민들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금리와 원가 상승 여파로 건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부 경남 아파트 시장 역시 신규 분양이 아예 실종됐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규모 하도급 업체와 자재 공급 업체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 시간 달라지는 투 개표 방식과 함께 유권자들의 릴레이 인터뷰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리산 계곡에 자리 잡은 하동의 향긋한 다원들은 곳곳에 떨어져 있어 여러 곳을 다 가기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원과 녹차 가공 상품을 한데 모은 차 판매장과 카페가 개장했는데요. 하동군은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엑스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청정 지리산 계곡 곳곳에 자리 잡은 하동 야생 차밭. 차밭 옆에는 향긋한 차 한 잔과 함께 다도를 즐길 수 있는 다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동 야생차를 맛보기 위해 화계를 찾은 관광객들은 넓게 분산돼 있는 각각의 다원들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동차 대중화를 위해 하동군은 다원마다의 야생차와 차 관련 상품을 한 곳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15일 문을 연 하동차 홍보 판매장에는 31개의 전문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재단은 물론 다양한 차 가공 상품과 아름다운 닭이, 다구들도 한데 모였습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하동에 와서 다운을 들린 후 차를 맛보고 구매하기까지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차 판매장이 오픈을 하면서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소비자들이 차를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공간이 생겨서 다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매장과 함께 개장을 알린 티카페 하동에서는 여러 다원의 녹차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차밭마다 맛과 향이 상이한 하동차를 한 곳에서 비교하며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스타벅스로 수출되고 있는 하동산 가루녹차를 이용한 말차 아이스크림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물량 부족으로 국내에선 하동산 가루녹차 가공품을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동군에선 차 판매장과 카페 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엑스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엑스포 제2행사장이 위치했던 화계면 일원에 조성될 세계차 엑스포 가든을 하동 관광의 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세계차 엑스포 가든이라는 멋진 세계적인 차 정원이 될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사업비도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곳이 대한민국 하동에서 힐링, 차를 통해서 힐링하고 또 이 치유받는 하동 곳곳에 위치한 다원들의 차와 상품을 한데 모아 소비자 불편 감소와 차농가 판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하동군. 새로 문을 연 차 판매장과 카페가 포스트 엑스포를 맞이하는 화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경남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25곳에 총선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제안 정책 과제로는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성공적 안착과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입니다. 또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립 특별법 제정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예전 대응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민구 국민의힘 진주실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경남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것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며
시작된 진주의 변화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유능한 일꾼,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통대기업 물류센터 유치, 교육도시 진주 위상제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개발 등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지낸 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남도당 40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과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항공산업 임금 격차를 줄여 신규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국비도 4년간 100억 원을 확보해 구인난을 겪는 지역 항공산업에 활기가 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세를 보여온 경남 지역. 그중에서도 사천은 항공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제조업은 코로나19로 국제이동량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특히 정비 수요가 줄어들면서 항공기 엔진과 부품의 경우 코로나 초기 23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1년도에는 15억 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항공기 완제기나 우주선 등도 수출액이 5억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다시 수요가 급증하며 지난해에는 코로나 직전보다 더 높은 수출액을 보이는 등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항공제조업계는 마냥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전문 인력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인력을 수급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임금 격차나 정주 여건 등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업체들이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해마다 특별 항공 제조업만 위한 특별 채용 박람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해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부족한 건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청과 협력사 사이의 근로자 임금 그리고 복지 수준 차이가 나는 이른바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항공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약 50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신규 취업자에게는 연 최대 300만 원의 취업 정착금과 채용 예정자에게는 훈련 기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계획. 여기에 올해 시범 운영되는 항공 분야 전문 인력 취업 비자로 외국인 인력 수급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남도의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 항공 산업은 앞으로 4년 동안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가 줄고 신규 인력이 유입된다면 지역 항공 산업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경남도가 도내 섬 지역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을 펼칩니다. 도내 7개 시군 29개 섬 지역이 대상인 이번 사업에는 모두 2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서부 경남 섬 지역 주요 사업으로는 남해군 호도 하수 처리 시설 설치와 조도 호도 해상 낚시터 운영, 사천시 벼락도 소형 선착장 설치와 마도 신수도 섬 자원 조사 등입니다. 진주시가 15일부터 2024년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면접에서 입을 정장을 대여하는 것으로 1회당 3박 4일, 연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접 정장을 검색한 후 면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고금리와 원가 상승 여파로 건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신규 분양이 아예 실종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규모 하도급 업체와 자재 공급 업체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건설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서부 경남의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은 마지막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사천 지역은 지난 2022년 7월 옛 삼천포 역사 자리의 주상복합이 마지막 분양입니다. 진주 지역 역시 같은 해 11월 주약동의 주상복합 분양 이후 감감무소식입니다. 1년 넘게 두 지역의 신규 주택 분양이 사라지면서 건설업계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 수주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전국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581건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경남 지역 시공 능력 8위인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남명건설이 공사를 맡았던 진주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도 타격을 받으면서 하도급을 맡았던 지역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체와 건자재 공급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업체들을 좀 참석한 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 지금 공사 대금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 대금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일감도 없고 또 회사들이 자꾸 흔들흔들 막 부도가 나고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건설 쪽이.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번 오른 원자재 값은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업계 역시 올해 건설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진주 지역은 공사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주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하반기 넘어서고 25년도 상반기 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사실상 막히면서 건설 일감 부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의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안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이에 맞춰 15일부터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으며 매표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70%, 현장 30%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티켓 예매는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티켓은 당일분만 구매 가능합니다. 사천시 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인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비 인상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사천시 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한편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1년 만에 추진됐으며 전국 지자체가 인상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야생동물을 잡을 때 쓰는 올가미인 올무. 지난 2019년부터는 불법으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됐는데 최근 남해에서 이 올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해시대 전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병건 기자. 네, 전병건입니다. 네, 최근 남해에서는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남해군 고현면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설 연휴 전 사냥개와 함께 남면 소재의 인근 야산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섰는데요. 이날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올무에 사냥개가 걸려 살갗과 근육에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사냥개는 수술까지 진행해야 했는데요. 이 주민은 올무로 인해 사냥개가 피해를 입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도구인 올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올무 사용은 현재 금지돼 있는데 왜 이 올무를 써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가 야생동물 포획 도구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단, 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은 예외입니다. 환경부가 이와 같이 고시한 이유는 올무를 사용해 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동물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무에 걸린 동물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등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결국 탈진해 죽게 됩니다. 올무 사용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수렵인들은 유해 야생 동물 포획으로 얻는 포상금보다 올무를 통해 포획한 동물들의 쓸개나 내장 등과 같은 부위들을 비싸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해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해군 환경과는 먼저 최근 일어난 올무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과는 마을 입구를 비롯해 산에 올무가 설치될 경우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올무 사용과 불법 수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전병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생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고 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불법 포획 도구가 하루빨리 근절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함양의 한 어르신이 거액의 성금을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78의 김순자 할머니는 15일 함양군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조금씩 아껴온 생활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얻은 활동비 등을 모아온 김 할머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나눔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15일 새벽 5시 10분쯤 사천시 정동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의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몫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서 이제 거리나 학원으로 이제 뺑뺑이 돌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학교에서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돼서 좀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편하게 일하고 저녁 때 아이하고 좀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 항상 뭐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학교와 이제 그 사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정확하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당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원 경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게 나이를 속여 응답할 것을 유도한 예비 후보가 고발당했습니다. 15일 경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예비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지지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권자가 다수 참여한 단체 SNS에 전화 여론조사 응답 시 나이를 속여달라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관광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경남관광재단을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경남 관광 스타트업 5기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남 관광 스타트업은 경남 지역에서 관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예비 창업가 또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천만 원의 사업 자금과 독립 사무 공간,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눈비는 그쳤지만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 새벽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비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동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2도, 함양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14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3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절기상 우수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1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